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론만 보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앙상블하고 분류기라는 기계와 회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앙상블은 메타러닝, 즉 다수의 모델을 예측을 관리 통제 조합합니다. 다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깅, 스태킹, 보팅, 부스팅이라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앙상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앙상블은 메타러닝의 종류로서 다수의 모델을 이용해 예측을 관리 통제 조합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게 배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분류기가 투표를 통해 최종 예측 결과를 결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을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처음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옵니다. 그럼 부트스트래핑 샘플링을 합니다. 데이터를 1, 2, 3 n개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복을 허용합니다. 여기 데이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데이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중복을 허용합니다. 이 n개로 만들어진 거를 n개의 모델을 거쳐서 분류기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수의 모델을 이용해서 분류기를 만들어 냈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분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만약에 1,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들은 뭡니까? 보팅 하겠죠. 보팅에서 최종 결과는 1로 내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게 배깅입니다. 그리고 보팅의 종류를 보시면 여기 보팅이 있는데, 보팅은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이 있습니다. 하드 보팅은 말 그대로 다수결입니다. 즉 1, 1, 2, 1이 나오면 다수결 원칙에서 1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소프트 보팅은 1이 나올 확률이 첫 번째 건 0.7, 1이 나오고 0.2, 2가 나오는 게 0.5, 1이 나오는 게 0.9, 이런 식으로 확률까지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게 소프트 보팅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할 때도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녀석을 답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1도 확률적으로 가장 높으니까 그냥 1을 선택하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 두 가지 종류를 이용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 다음 이제 스태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태킹은 트레이닝 셋을 서브셋 1, 2로 나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의 데이터로 그 서브넷 수 여러 개를 나눴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프레딕트, 즉 분류기를 통해서 값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를 통했죠. 그림 열로 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딕션, 추론, 예견을 합니다. 이 예견한 데이터가 3개잖아요. 분류기가 3개잖아요. 나온 결과물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그럼 이들 블렌딩을 합니다. 블렌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블렌딩된 새로운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스태킹 방법입니다. 자, 레벨 1에서는 간단하게 분류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레벨 1에서는 이게 레벨 0하고 이게 레벨 1로 할게요. 레벨 1에서는 분류기를 통한 프레딕션 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다시 블렌딩을 해서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만든 것을 분류기를 블렌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을 스태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팅을 가겠습니다. 보팅은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 아까 말한 그대로로 다시 씁니다. 자, 배깅과의 다른 점을 볼게요. 배깅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한 거지만 이 보팅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레그니션, SVM, 랜덤 포레스트 다른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아까와 같이 답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보팅 기법을 써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입니다.
자, 이 러너가 약한 경우에 위크 러너로 잘못된 분류된 경우에 가중치를 증가해서 분류해 나가는 기법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이다 부스팅이라는 기법을 많이 씁니다. 사람 안면 인식 중에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저 보시면 처음에 학습 데이터를 분류기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이거를 다시 분류기 통하고 여러 번 거쳐서 나온 데서 만든 분류기를 하는 게 부스팅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돌리면 좀 더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부스팅 기법이라고,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합, 관리, 조합해서 답을 만들어냅니다. 분류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상적인 분류기가 먼저 봅시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는 것. 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학습 데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학습 데이터로는 분류기가 답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기를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학습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분류기는 일반화를 잘 해야겠죠. 잘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두게, 데이터의 구분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보통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학습 데이터는 분류기를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의 집합이고,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해지고,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이어야 합니다. 학습에 사용이 되면 테스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된 중단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집합이고, 검증 데이터. 자,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언제 학습을 그만할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는 과적합, 정적합, 부적합, 여러 가지 종류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과적합과 부적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 학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했으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데이터는 오류나 잡음에 포함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더라도 학습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적값부터 볼게요. 데이터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섬세하게 쫙 분류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데이터가 이 부분에 들어오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분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잡음과 이렇게 요만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분류를 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적합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이나 분류기가 잘못 만들어서 그냥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겁니다. 섬 하나를 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적합, 정적합,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적합을 회피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과적합은 정말 회피해야 됩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보시면, 학습을 진행할수록 오류 개선 경향이 좋아지고 지나치게 학습이 진행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학습 데이터가 쭉 내려오면 오류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계속 줄어들면 좋겠죠. 자,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으니까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근데 학습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즉, 아까 검증 데이터도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학습을 그만둬야 될지도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면 검증 데이터는 오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점에 학습을 중단해야 됩니다. 즉, 검사를 해보니까 검증 데이터가 쭉 가다가 특정 시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요 지점이 뭡니까? 요 지점이 바로 학습 중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적합을 회피하는 방법을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회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기의 성능 평가를 보면 정확도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는가. 정확도는 복잡한 게 생각 아니라 전체 데이터 개수 분의 옳게 분류한 데이터 개수를 하면 되겠죠. 이게 정확도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분류기의 정확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분류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과적합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겹치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테스트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는 정말 확실하게 갈라서서 이게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게 굉장히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적은 데이터를 많은 것처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도로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K갭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체를 K등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4등분을 했네요. 밑에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각 등분을 한 번씩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성능 평가를 하고 평균값을 선택합니다. 학습을 한 번, 그다음 학습을 두 번째 할 때는 여기가 뭔가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딱 잘라서 테스트 데이터를 여러 가지 번호로 딴 데로 옮겨가서 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이러면 부적합이 일어납니다. 과적합 가지도 못하고 정적합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습 데이터를 전체로 돌리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온 분류기들이 나오겠죠. 이게 분류기를 나중에 평균값을 이용해서 값을 선택하기나 하기도 합니다. 분류기에 연속된 거라서 불균형 데이터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균형 데이터가 어떤 문제냐면 특정 부류에 속하는 학습대의 개수가 다른 부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A 데이터의 전체가 99%고 B 데이터가 1%라고 쳤을 때 분류기의 출력은 항상 A 부류로 하더라도 정확도는 99%가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형 방안은 가중치를 고려한 정확도 척도를 만드는 것과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갖는 부류에서 재표본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적은 학습 데이터를 갖는 부류에 대해서 인공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방법도 더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작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데이터로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불균형 데이터에서 보면 SMOT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빈도가 낮은 부류의 학습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임의의 낮은 빈도 부류의 학습 데이터 X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K 근접 이웃과 같은 부류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근접 이웃 Y를 선택할게요. 이것도 많이 순도 Y를 선택하겠습니다. 무작위로 Y를 선택하여 선을 긋고 이 직선상에 인위적인 값 하나 G를 만듭니다. 그래서 X와 Y 속에 G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별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이 작은 별들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류기의 예 중에 이진 분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진 분류의 성능 평가를 한번 예를 보면서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기란 두 개의 부류만을 갖는 데이터의 분류기를 우리가 이진 분류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표부터 보면 실제와 예측을 나누고 실제 양성, 음성, 예측도 양성, 음성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실제 양성인데 예측도 양성이면 TP라고 true positive, 진양성이라고 부르고, 실제는 양성인데 우리가 음성으로 예측을 하면 위음성률이라고 FN이라고 부릅니다. false negative. 실제 음성인데 예측은 양성으로 했습니다. 추측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위양성률 F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도 음성이고 예측도 음성이면 진음성이겠죠. TN, true negative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민감도, 진양성률, 특이도가 진음성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에도 몇 개 더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두 개만 우선 고려를 해서
민감도는 실제 양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입니다. 실제 양성한 거는 양성은 TP 더하기 FN이겠죠. TP 더하기 FN 분의 실제 뭡니까? 양성으로 판정한 것. TP잖아요. TP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민감도로 부르기도 진양성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음성률을 우리가 특이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 음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음성으로 판정한 것. 이거는 FP 더하기 TN 분의 뭡니까? TN이겠죠. 이거를 특이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보면 TP 더하기 FP가 되겠죠. 자, 이 분류기의 정밀도를 한번 봅시다.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건데,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정한 것들 중에서 실제 양성인 것들의 비율입니다.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정한 것들은 뭡니까? TP분의 FP분의 TP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양성이라고 판정한 겁니다. 그 분의 FTP입니다. 그리고 음성 예측도. 분류기가 음성으로 판단한 것들 중인데 실제 음성인 것들. 그러면 분류기가 음성으로 판정한 게 TN과 FN 있고 실제 음성인 것들은 TN이겠죠. 이렇게 나타내고 위양성률, 위발견율을 보시면 위양성률은 실제 음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양성한 것으로 판정한 것들의 비율입니다. 자,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1 빼기 특이도, 위발견율은 분류기가 양성화로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 음성인 것들의 비율입니다. 1 빼기 정밀도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도는 전체에서 뭡니까? 전체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들. TP, TN이죠.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납니다. O 분류율은 이거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1 빼기 정확도를 하면 O 분류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기를 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진 분류기 성능 평가는 ROC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분류 판정 인계값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는데 위 양성률과 민감도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민감도가 1로 갈수록 위 양성률이 1로 갈수록 이거는 뭡니까? 아주 성능이 떨어지고 위로 갈수록 이거는 민감도가 1로 갈수록 우주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즉 선을 그었을 때 이쪽으로 계속 내려갈수록 나쁜 쪽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쪽이 되겠죠. C보다는 A가 더 좋고 A보다는 D가 더 정확한 분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위 양성률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막 그려질 겁니다. 옆에 B 그림처럼. 자, 그래서 ROC 곡선에서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을 이 부분 할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AUC라고 부릅니다. Area Under the Curve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크면 클수록 선은 지금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가 크면 클수록 이 분류기는 잘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라는 거 볼게요. 회계는 예측성 걷기인데 학습 데이터에 부합되는 출력값이 실수인 함수를 찾는 문제가 회계입니다. 뭐 단순 선형회기, 다중 선형회기 등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선형회기가 구하는 함수는 보면 자, 밑에 거를 이해해야 되니까 실제 점들이 이렇게 막 찍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선들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들을 오차라고 부르겠죠. 이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차가 뭡니까? 선이 있습니다. 선 y값에 실제 값에 빼기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 빼기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양수, 음수를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다 양수가 되겠죠. 제곱을 하면. 그래서 이게 저 중에 가장 적은 놈을 선택하는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를 보면 오차, 실제값과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인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실제값의 평균 또는 평균의 제곱근을 이렇게 하겠죠. 요걸 오차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가장 이거를 최소로 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예 오차라고 부릅니다. 모델의 종류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귀의 가적합, 부적합이 있는데 가적합, 부적합 여기도 발생을 하죠.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을 사용, 부적합은 단순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분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귀의 가적합의 대응 방법은 모델의 복잡도를 성능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함수야 구하는데 오차의 합 더하기 가중도의 가중치분과 모델 복잡도를 고려합니다. 이게 페널티입니다. 즉 벌점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해서 수정을 조금씩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는 어떤 데 쓰냐면 회귀이나 이진법적인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를 합니다. 즉 학습 데이터가 x1부터 xn까지 있고 yn까지 있는데 답은 0과 1인적인 이진적인 것만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를 함수 사용하면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면 마이너스 4까지는 0, 4 정도부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는 하지만 분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로지스틱 회귀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학습 시 목적 함수는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 함수를 구해서 회귀에도 이진법적인 분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걸 로지스틱 회귀라고 부르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RELU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의 두 번째 수업으로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복잡한 수식